예, 반갑습니다. 푸르다 자은입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드디어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는데 지금부터 가을철 분재 관리 요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가을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봄보다는 성장이 굉장히 더딘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필요한 작업을 해줘야 무사히 가을과 겨울을 날고 봄에 힘찬 새순을 뻗을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을철 분재 관리가 되게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식물은 봄에도 성장을 하고 가을에도 성장을 하는데요. 봄에는 길이 성장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봄에는 보시면은 힘차게 나무들이 쭉쭉 자라는 걸, 키가 큰다라는 것을 눈으로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여름 더위가 30도 이상 됐을 때는 나무도 휴식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 8월에는 나무가 거의 자라지 않고 9월하고 10월 달에 가을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가을에는 길이 성장을 하는 게 아니고 줄기나 가지가 굵어지는 부피 성장이라는 걸 합니다. 왜 부피 성장을 하냐 하면은 가을 다음에는 추운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에는 애들이 춥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난방책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기름이나 연탄 또 보온재로다가 할 수 있지만 식물은 이 부피 성장을 통해서 자기 몸을 부풀리고 그래서 이 겨울이 왔을 때도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하는 계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에 있어서는 겨울을 준비하는 가을이 상당히 중요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먼저 가을에 할 수 있는 첫 번째 작업은 9월이나 10월 초까지 마지막 전정 작업을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잡목하고 송백류랑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백류 같은 경우는 가을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그 대표적인 송백류인 소나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거 단엽이라는 걸 해가지고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긴 이 잎들을 다 뽑아주는 그런 작업들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원래는 이 긴 잎들이 자연적으로 떨어지는데 그 인공적으로 우리가 긴 잎들을 한번 작업을 해주는 거를 10월까지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남아있는 이 작은 순들의 힘이 받아가지고 10월까지 또 탄력적을 받아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뽑아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뭉친 순들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순만 놔두고 다 이렇게 제거 작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아까보다는 훨씬 더 단촐해지고 예쁜 모습의 그 소나무가 됐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향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이제 지금 큰 나무를 가져왔는데 이것도 제가 한 10년 정도 가까이 배양을 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새순이 이렇게 많이 삐쭉삐쭉 올라옵니다. 끝순만 이렇게 힘차게 자라기 때문에 이 순을 놔두게 되면은 이제 도장지가 되고 나머지 애들이 힘을 못 받기 때문에 조금 불균형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식의 어떤 힘이 센 애들을 손 끝으로 밑에를 잡고 한 번씩 작업을 해주시면은 전체적인 밸런스도 많고 가을에 더 풍성한 잎이 나오기 때문에 겨울을 잘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나무 같은 건 이런 작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갈이도 지금 봄뿐만 아니고 가을에도 좀 일부 수종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같은 경우는 봄에 분갈이를 해야 되지만 향나무는 이 영상을 찍는 9월달이 분갈이 제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좀 철사도 예쁘게 거시고 이런 식으로 분갈이를 하면은 예쁜 모양의 향나무 분재를 만드시기에 적기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잡목 중에서도 근도암이나 이런 그 뿌리옥병 같은 게 걸리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분갈이를 하면 점점 따뜻해지면서 뿌리옥이 생깁니다. 그래서 명자나 장수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을철, 지금철이 분갈이에 적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류의 식물들이 있을 경우에는 가을철에 분갈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장수매를 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잡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도장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장수매 같은 경우는 기부에서 이런 새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놔둘 경우 기존에 있던 줄기가 마르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처럼 뿌리에서 난 수는 반드시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여기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거가 늦은 나무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얘는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었죠.
그죠? 그리고 요 순들은 나이가 어립니다. 그 나이가 어린 애들은 되게 건강한데 나이가 많은 애는 이렇게 약해졌습니다. 이 원인은 이런 기부순들을 제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고목의 장수매가 이런 새순들을 방치할 경우 메인 줄기가 죽는 경우가 가끔가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땅끝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오기 전에 바로바로 제거해 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도장한 순들을 이렇게 한 번씩 제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차관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장수매는 꽃나무이기 때문에 꽃도 예쁘지만 꽃이 핀 다음에는 이렇게 열매가 달립니다. 근데 열매가 엄지 손톱만큼까지 자라는데요. 이걸 놔둘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힘을 뺏기기 때문에 이런 줄기가 마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열매는 어느 정도 힘을 회복한 다음에 보고요.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에 힘을 최대한 약화시키면서 모든 힘을 요 메인 줄기를 좀 집중시키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무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나무인지 아시겠죠? 마삭줄이라는 넝쿨성 식물가인데요. 이렇게 뻗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 안쪽에 있는 중요한 순들의 힘이 가야 되는데 힘이 안 가고 모든 순들이 힘이 다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치를 하게 되면은 나무가 만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길쭉하게만 자라는 멀대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시기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작업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같이 한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도 한번 작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이 부둥면 삼각형이 되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가요? 아까보다는 되게 단촐해졌죠? 반드시 9월달 안에 이 작업을 마지막으로 해 주셔야지 나무들한테 피해도 없고 겨울에 어느 정도 자라기 때문에 월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벌어질 것 같고요. 너무 늦게 이 순을 잘라가지고 새 순이 나오다가 날씨가 추워지면은 그 순들은 겨울을 못 나고 얼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치자나무라는 아주 소품으로 잘 만들어졌죠? 자, 우리가 소품도 만들 때 요령을 보면은 이렇게 정화우사락에서 센 애들만 이렇게 항상 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전정 작업을 한번 해줘야 이렇게 약한 순들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두 번째로 해야 될 작업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애들이 어느 정도 영양소를 좀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비배, 겨울을 나기 위한 나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비배 작업을 9월 달까지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배에는 뭐 물거름도 있고 알거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엽수를 잎에다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가장 가정에서 하기 쉬운 방법은 그냥 알거름을 흙 위에다 올려놓는 방법이고요. 대표적인 알거름인 우리나라에서 직접 제조된 케이코트라는 게 있습니다. 꼭 이게 정답은 아닌데 제가 써보니까 이 알거름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주더라도 약해가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의 대부분의 식물에는 이 케이코트를 쓰고 있는데요. 네덜란드산인 오스모 코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랑 좀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두 가지 아무거나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화분이 작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20알 정도를 여기다 이렇게 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물을 줄 때마다 코팅된 게 녹으면서 뿌리에 스며들기 때문에 3개월 정도의 지속 효과가 있습니다. 자, 소나무도 한번 줘볼까요? 소나무 같은 경우는 얘보다는 조금 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50알 정도를 이렇게 골고루 나눠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골고루 주셔야지 뿌리 발달에 여러 가지로 팔방으로 뿌리 뻗음을 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가을철 되게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여름보다 물을 좀 덜 주시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이렇게 가을에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하루나 이틀 안에 겉흙이 3분의 2 이상 말랐을 때는 항상 물을 흠뻑 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을철 분재 관리 요령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분재 전정과 그다음에 수영 만들기, 그다음에 거름,
그리고 물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나무가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처를 해주시면은 올 분재 생활도 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드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